2부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요, 176번부터 180번 지문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그 성분이 기사랑 이메일이죠. 실제로 기사 유형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유형이잖아요. 해석 자체도 까다롭고 문장 구조도 어렵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난해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공인 시험이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게 기사 지문을 해석하는 거는 많이 어렵잖아요. 그에 비해서 문제들은 생각보다 심플하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유형별로 어느 정도의 오답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내가 기사 유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오답도 높더라. 이런 경우에는 기사 유형을 가장 마지막에 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76번부터 80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중 지문은 총 5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늘 2지문을 같이 봐야지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꼭꼭 숨어 있습니다. 이중 지문을 접근하는 방법은 단일 지문을 접근하는 방법과 같아요. 그래서 글의 성분을 확인한 후 저는 가장 먼저 문제부터 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그것을 지문 속에다가 표시를 하겠죠. 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제가 좀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76번. 일단 76번을 보면요. 핵심은 이 문제에서 결국 근거가 나올 지문이 몇 번째 지문인지 알려줬죠. 첫 번째 기사글에 따르면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지문에서 근거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article, what will be different about this year's Global Music Festival? 자, 그럼 얘를 해석을 해보면 기사글에 따르면 무엇이 다를 거냐는 거죠. 핵심은 about 이하일 것 같아요. 올해의 세계 음악 축제, 그죠? GMF에 대해서 다른 것은 무엇일까? 이겁니다. 핵심은 different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에 대한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지문으로 갔을 거고요. 이 뮤직 페스티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냈어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지문이고 첫 번째 문제라는 점에서 저는 초반부에서 근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글로벌 뮤직 페스티벌이 지금 첫 번째 아티클의 제목으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페스티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바로 첫 번째 문장에서 힌트로 얻었던 것은 무엇이냐? And bigger than ever. Bigger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 큰. 오케이? The annual. 매년마다 열리는 이 페스티벌이 and bigger than ever.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규모가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얘를 보자마자 저는 근거를 찾았지만 일단은 문제를 푸시는 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기를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요. 자, A번부터 데이비까지 시험장에서 제가 실제로 그것은 지속할 것이다. 더 길게 보다 작년의 이벤트 이러지 않거든요. 제가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오늘의 수업은 해석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떻게 읽을지 딱 그 정도만 캐치해 보겠습니다. A에서 핵심은 last longer 이지 않을까요? 더 오래 지속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문제는 different잖아요. 다른 점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오래 지속된다. 이런 포인트들 위주로 저는 잡을 것 같습니다. 다음 B 같은 경우는 어떤 거겠어요? locally based 뮤지션이겠죠?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뮤지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다음에 C는 outside an urban 이겠죠?
urban의 뜻이 뭐예요? 도심지의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지 밖에서 일어나는가. 다음에 David, a larger space. 그죠? 더 큰, 더 넓은 공간. 자, 76번의 정답은 뭐겠습니까? 데이빗이죠? 자, 그것은 점유할 것입니다. 더 넓은 공간을 뭐보다? 이전보다. 맞죠? bigger space라고 했었나요? 본문에서 bigger than ever. 그 이전보다 더 큰, 더 넓은 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에 열리는 이 페스티벌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할 것이다. 맞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What will be sold at the festival? 그러니까 페스티벌에서 무엇이 판매가 되는가 이겁니다. 자, 이 축제 공간에서 판매되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얘는 몇 번째 지문에서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저는 첫 번째 지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지문은 기사글이었고요. 이 열리는 뮤직 페스티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페스티벌에 대한 정보를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정보를 초반부, 그러니까 즉 첫 번째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생각이 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찾는데 좀 더 오랜 시간을 쓰셨겠죠. 그냥 생각 없이 글을 막 읽는 것보다 이 문제가 분명히 근거를 지문 속에 줬을 텐데 그 근거는 몇 번째 지문에 나올까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핵심은 at the festival. 어떤 것을 판매를 할 것인가? 자, 근거를 잡으실 수 있는 시간 1분 드립니다. 1분이요. 화면 보세요. 자, 보기 읽어봅니다. 자, 페스티벌에서 판매되는 것은 무엇인가? A. 할인된 기념품인가? B. 사인되어 있는 포스터인가? 다음에 C. 국제적인 요리인가? 데이빗, 축제와 관련된 옷인가? 몰랐던 단어들은 다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지문이 끝날 때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페스티벌에서 판매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었는가? 저는요, 맨 마지막 문단에서 찾을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요. 핵심은 during the festival. 이 친구예요. 이해해요? 자, 보니까 vendor이 뜻이 뭐예요? 노점 상대 이런 거잖아요. 노점인들이 판매를 한답니다. 스낵이라든지 과자, 그죠? 간식, and beverage, 그리고 음료 같은 것을 다양한 나라로부터 여러 나라의 간식과 음료를 판매할 거야 이거네요. 자, 보기. 정답은 몇 번입니까? 177번이요? C겠죠? International cuisine, 아마도 cuisine 이 단어를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지 않아요? 단어 자체가 좀 어렵죠? 근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요. 8세븐에서 요즘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몰랐다라고 한다면 단어를 정리를 할 때요. 그냥 얘 뜻만 한국어로 정리를 하기보다는 토익에서 핵심이 뭐죠? 패러프레이징이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단어를 정리할 때 이 본문에서 나왔었던 단어랑 같이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적인 요리 이거잖아요.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해보자면 얘가 본문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snacks and beverages from various라고 나왔죠. various nations 이렇게요. 오케이? 다양한 국가로부터 온 것을 뭐라고 나타냈죠? 이건 national, 그죠? snacks and beverages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이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최종 목표가 고득점이다라고 하면 할수록 더 추천드리는 방향은 얘가 간식과 음료이니까 요리 이렇게 한국어로 간다라기보다는 얘가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영어 대 영어로 이해하는 게 가장 빨라요. 우리가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같이 정리해놓고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럼 정말 가볍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speak라는 친구를 뭐 예를 들어서 say라고 얘기했다고 쳐봐요. speak은 말하다니까 say랑 같은 뜻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얘네 같은 말이라는 걸 가볍게 알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유는 내가 이 둘의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더 많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번.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거거든요. 금방 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노출을 많이 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 눈에, 내 기억 속에. 그래서 노트 하나쯤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패러프레이징이 나올 때마다 정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잘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78번 문제 한번 볼래요? 이 오코넬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할 거냐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오코넬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봐야겠죠. 근데 약간 느낌이 두 번째 질문 같지 않아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나 토익을 한 지가 제가 지금 10년이 됐나? 그러니까 그냥 문제만 봐도 어디에 있으니 막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아티클은 기사였죠. 기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였고, 두 번째 유형을 보면 이메일이었잖아요. 이 이메일을 보낸 이 사람 중에 있지 않을까 봤더니, 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풀네임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봤더니, 받는 사람이 케이트라고만 적혀 있지만 이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이 오씨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코넬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제 이거에 대한 핵심 내용이었는데 문제의 이건 당연히 어디서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메일에서 나올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읽어 내려가셨겠지만 이 A번부터 데이비까지 핵심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A부터 볼게요. 페스티벌 그 축제에서 마지막에 연주 공연을 하는가? 다음에 B는 연주를 하는데 바이올린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하는가? 다음에 C. 단어를 몰랐을 것 같은데 percussionist. 얘가 뜻이 뭐냐면요. 타악기 연주자란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이 시험장에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할 때도 타악기 연주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몰랐어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한 번쯤을 정리하는 거는 맞지만 빈도수에 따라서 내가 암기해야 하는 그 정도를 좀 다르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생각보다 쉬운 단어인데 내가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도가 높겠죠. Anyway, C는 이제 무대 타악기 연주자를 동반한다. 다음에 데이빗은 데뷔를 한다 이거죠. 솔로 아티스트로, 연주자로. 자, 그럼 결국 이 코넬이라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는 뭔가 연주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아티스트이거나 뭐 이런 문맥으로.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찾아보실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립니다. 내가 맞았어도 근거를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좀 가볍게 읽어볼게요. 자, 나는 너한테 데디아를 말하게 돼서 좀 기쁜데. 그러니까 대까지는 사실 뭐 중요하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대 이후부터 전개될 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내가 예약을 했거든. 너를 위해서 한 스팟, 자리를 하나 예약을 했어요. 곧 있을 그 우리 뮤직 페스티벌이요. 다음 문장. 자, 그것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벤트야. 이건 페스티벌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다음 문장 갑니다. 너의 스페셜한 셋은 무대는 7월 11일 뭐 요때 스테이지 2에서 8시에 열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보고 알 수 있는 힌트는 뭐였냐면요. 얘가 이 뮤직 페스티벌에서 스페셜 무대를 열긴 할 건데 그게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네요. 그 외에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죠? 그때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뭐였냐면요. 기사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기사문에서 얘가 정확하게 뭐를 얘기를 해줬냐면요. 스테이지를 별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얘 스테이지 몇이었죠? 스테이지 2였죠. 그리고 8시였죠. 그리고 오케이. 몇 월 며칠? 7월 11일이었네요. 이해했어요? 아, 그럼 결국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봤어야 했던 건 첫 번째 기사문이랑 두 번째 이메일을 동시에 봐줬어야 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핵심이 되는 문장을 제가 다시 한번 형광펜을 쳐서 그 문장을 해석을 해볼 건데요. 근거는 lastly부터 우리가 문장 끝인 the stage 2까지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밤이랍니다. 마지막 날인 이 7월 11일이에요. 우리는 맞이하겠죠? 스페셜한 미스터리한 연주자를요. 딱 느낌 오나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언제 공연을 하나요? 언제 공연을 할까요? 178번의 정답은 뭐겠습니까? 정답은 A죠. 그 축제의 마지막 끝에쯤에 공연을 하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니까 이 핀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핀치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좀 일단 간단히 확인을 해보면은요. 자, 두 번째 지문에 보면은 중앙에 핀치 요 친구 찾았어요. 그쵸? 그럼 요 문장 중요하다라는 거 감 오나요? 자, 그럼 79번 보기. 일단 제가 해설이니까 보기부터 좀 같이 봐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A부터
문제를 놓치지 마세요. 자, 이 핀치라는 친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암시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A. 이 코넬의 매니저인가? 그다음에 B. 과거에 공연들을 기획했었는가? 그다음에 C. 음악 잡지에 논평을 썼는가? 리뷰를. 그다음에 데이빗. 유명한 무대 디자이너인가? 오케이. 자, 그럼 핀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근거는 제가 밑줄을 체크를 해놨죠. 다시 꼼꼼히 해석을 해보시고 답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립니다. 자, 가볼게요. 나는 핀치랑 얘기를 했는데 걔가 누구인지 얘기를 해주죠. 콘서트를 좀 기획하는 사람이야. 근데 걔가 얘기를 하기를 매년마다 첫 번째 아침이 되는 날에 그가 뮤지션을 만났었대. 뭐 하려고요? 좀 기본적인 규칙들을 설명해 주려고요. 저 여기서 이미 근거 잡았어요. 제가 잡은 특정 근거는 뭘까요? Every year이지 않을까요? 매년? 아, 그럼 이 핀치라는 사람이 얘가요. 매년 아침마다 그 첫 번째 날 아침마다 뮤지션들을 만났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이전에도 이런 기획들을 해본 적이 있었겠죠. 이해해요? 자, 79번 갑니다. 79번의 정답은 뭘까요? 79번의 정답은 B죠. 그는 경험을 해봤던 거죠. 기획했던 거를요. 퍼포먼스를 과거에. 그러니까 매년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80번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메일에서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을 보면은 이 convene 이라는 친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번부터 데이빗까지 단어 체크하겠습니다. A, gather, 모이다 또는 얻다, 편집하다, 교제하다, socialize니까 교제하다, cooperate, 협력하다. 자, 우리 본문에 반드시 그 문장을 찾아가지고 읽어서 답을 도출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같고요. 세 번째 문장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컨빈이라는 친구 볼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요. 따라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요구됩니다. 모이라고 메인 정문이겠죠? 정문 메인 문이니까 정문에서 10시까지. 오케이. 정문에서 모여야겠죠? 오케이. 자, 80번의 정답은요. A. 자, 요렇게 첫 번째 지문의 해설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176번부터 180번까지 이 친구들이 몇 번째 지문에서 근거가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76번은 첫 번째 지문, 77번도 첫 번째, 78번은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을 보셨어야 했고요. 79번과 80번은 두 번째 지문에서 답에 대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그리고 새로 준비한 문제지 있죠? 거기다가 답에 대한 근거를 이어보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예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시는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가면 될 것 같아요. 76번의 핵심은 뭐였냐면 article이었고 첫 번째 지문에서 다른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것에 대한 근거는 뭐였냐면 더 큰 공간을 차지할 것이다. 그럼 요거에 대한 근거를 첫 번째 지문에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죠? 매년마다 열리는 이 페스티벌 중이 돌아왔고, 현재, 이게 이번 연도인 거잖아요. is back이니까. 그리고 이전보다 더 커 라고 얘기한 이 지문, 요 문장을 형광펜을 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 그러면서 또 정리할 수 있는 거를 여기다가 뭐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냐면요. bigger than ever. 요렇게요. 이해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첫 번째 지문을 마무리할 거고요. 이 지문에서 제가 드린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지금 동영상 멈추시고 카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문 넘어가 볼게요. 81번부터 85번까지 문제가 이루어져 있는 지문은 총 2개, 이중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2개 다 어떤 거죠? 편지네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편지로 이루어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8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81번에서 문제의 키워드는 뭘까요? 자, 이 PC가 편지를 썼는데 왜 썼냐 이거죠. PC가 왜 썼는가? 자, 1번부터 데이비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핵심을 좀 봐보고 싶어요. 핵심. 얘가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 자, A는 고마워서인가? 다음에 B는 좀 change니까 변경사항을 요청을 하려는 건가? 다음에 C는 불평을 얘기를 하고 싶은가? 불평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누구예요? 스텝 멤버들에게. 다음에 데이빗은 무엇을 표현을 합니까? 불만인데 뭐에 대한 불만이에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잡지 않은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핵심이 되는 게 무엇인지 제가 형광펜 친 거 지금 딱 보여요? 얘가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81번에 이 PC가 보낸 게 당연히 첫 번째 지문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봤더니 맞네요. 이 PC가 보낸 게 첫 번째 지문이 맞아요. 자, 이메일 같은 경우는 글의 목적이야 편지의 목적이 보통 초반에 잘 나오지는 않고요. 서론이 조금 길어요.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세 개의 문단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단별로 첫 번째 문장 그 정도 해석을 해보면서 전반적인 문맥과 느낌을 볼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풀 것 같으니까 저는 그렇게 해설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봅니다. 자, 갑니다. 내 남편이랑 내가 이제 막 돌아왔거든. 5일의 휴가 동안. 와우, 5일 동안 휴가를 좀 이제 즐겼었나 봐요. 근데 그 휴가 기간 동안 그 지냈던 곳을 너의 회사를 통해서 내가 예약을 했었다 이거야. 다음 문장요. 자, 나는 이곳을 선택했는데 뭐 때문에 선택했고 막 장황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 갑니다. 아, 이제 얘기하네요.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얻지 못했어. 아, 이 사람이 기대하고 알았던 거, 그런 거와는 좀 다르게 이루어졌었나 봐요. 자, 그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마 이 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자,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기서 should have pp 이렇게 나왔잖아요. should have pp는 뭐뭐였어야만 했는데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economical, 약간 좀 경제적이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라는 건 조금 그래도 가성비 좋다? 이런 느낌? 가성비가 좋고 좀 편안한 여행이었어야만 했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랬어야만 하는 것이 매우 나도 매우 반대였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경제적이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비스랑 관련해서 특히 코스트, 비용과 관련해서 좀 불만사항이 있었나 봐요. 자, 81번 갑니다. 81번이요. 자, 어찌됐든 지금 81번의 정답을 골라볼 건데 얘가 지금 A, B는 진짜 아니지 않아요?
그죠? 지금 고맙나요? 변경을 요청을 할 건가요? 얘 이미 갔다 왔는데요. 자, 그럼 정답은 뭐겠습니까? 데이빗이죠? 스텝 멤버들이 이제 만족스럽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특히 호텔도 그렇고,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데이빗입니다. 자, 다음 82번 볼게요. 아, 이 친구 나왔네요. suggest라는 친구 나왔습니다. 암시 문제고요. 가장 어려운 유형이죠. 오케이. 이 N 호텔에 대해서 암시된 것은 무엇이야? 자, 그러면 A번부터 데이비까지 키워드 위주로 쏙쏙쏙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A. 공항 근처에 있는가? 다음에 B. 최근에 레노베이션이니까 보수 공사를 했는가? 다음에 C. 셔틀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가? 다음에 데이빗. 더 높은 룸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가? 오케이. 자, 이 네로라는 호텔 있잖아요. 이 호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자, 일단은 우리가 초반부에서요. 이 네로 호텔이 어디에 있는지 빨리 찾아볼 거거든요. 저보다 더 빨리 찾아보세요. 찾았습니다. 어디냐면요.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이에요. 여기 보니까 요 N 호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요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얘가 두 번째 문단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좀 달랐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달랐는지 first로 second로 설명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예상했던 거와 다른 이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맞죠? 오케이, 갑니다. while이 모모한 반면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스태프 호텔 직원 스태프가 환영을 해줬어요. 따뜻하게.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문제의 호텔에 대한 불만사항은 전혀 아니죠. 호텔 직원은 너무 따뜻하게 잘 대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좋긴 했는데 우리 방이 그 건물 뒤쪽에 있었어. 근데 그게 바로 어디 위였냐면 호텔의 그 바깥에 있는 레스토랑 있죠. 거기 바로 위였네요. 아, 그럼 좀 시끄러웠겠다. 그렇지 않아요? 다음 문장. 자,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기로 좀 더 조용한 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근데 그게 higher 나왔어요. 높은 층이었구나. 바로 딱 뭔가 뭐일지 딱 오지 않아요? 느낌이? 계속 가볼게요. 높은 층에 있는 좀 조용한 방 좀 달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받기를 뭘 받았냐. 여기서 원 룸을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의 방을 받을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뭐 한 후에 받을 수 있었냐면 100유로요. 100유로를 지불해야지만 더 높은 방에 그러니까 좀 조용한 이런 방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더라. 예상했던 거랑 라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82번이요. 자, 82번의 정답은 82번 맞죠? 자, 82번에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데이빗이죠. 더 추가로 돈을 냈어야 했죠? 더 높은 방을 가려면. 그러니까 얘가 마음에 안 든 거죠, 지금. 자, 83번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친구인 챔벨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이 did니까 무엇을 했었냐 이거죠. 자, A. 호텔에 연락을 했는가? B. 메일 아웃은요. 그러니까 발송하다 이거예요. 양식을 발송을 했는가? 다음에 C. 트레이닝,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그런 것을 진행했는가? 마지막 데이빗은요. 여행 상품 패키지를 변경했는가? 오케이. 자, 이 캠벨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요? 자, 그것을 한번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 캠벨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나 이렇게 쭉 봤어요. 자, 그래서 봤는데 첫 번째 지문에서는 따로 없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을 쫙 봤더니 보내는 사람이네요. 그죠? 우리 투어에
최고 담당자인가 봐요. 자, 이 사람이 무엇을 했었는지를 골라주셔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일단 우리가 이 이메일을 받고 나서 이거에 대한 리스폰스를 하는 거일 거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좀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On behalf of이라고 하면 무엇을 대표하여 이래요. 그래서 우리 투어를 대표해서 나 진짜 미안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뒷문장 봅니다. 나는 전화를 했었어. 호텔에. 뭐 하려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려고 너 방 예약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have called라고 하면은 전화했다 이거거든요. 전화했다. 그러니까 호텔의 이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려고 예약과 관련해서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알아보려고 연락을 했네요. 오케이? 자, 그 뒤에 다른 부분들은요. 앞으로 뭐 할 거고 이러면 행복할 거고 좋을 거고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과거의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돌아갑니다. 자, 83번이에요. 이 CC는 무엇을 했었습니까? CC는 연락했죠, 호텔에?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락을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contact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contact라는 친구를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called라고 얘기했고 호텔은 더 호텔로 나왔으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패러프레이징 됐다라는 거 가볍게 보시고 넘어갈 겁니다. 자, 84번 문제입니다. 어휘잖아요. 사실 내가 2중, 3중을 아직 다 풀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런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는 그 문장만 봐도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간이 없을 때 이런 어휘 문제부터 좀 푸세요. 괜히 막 하나씩 꼼꼼히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시간이 없다면 물론 내가 시간이 여유로우면 상관이 없는데 또는 막 이런 식으로 왜 썼는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간단한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뭐 암시 같은 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저것 봐야 하니까요. 이해했죠? 오케이. 자,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두 번째 지문에서 썼고요. 자,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이랍니다. in place of 이라는 친구네요. 자, in place of 이라는 친구랑 가장 가까운 의미는 무엇인가? 자, A 무엇을 대신해서 in addition to 무엇을 더하여 게다가 뭐 이런 뜻이죠. C in terms of 무엇에 관하여 location of 이라고 하면 무엇에 위치하여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2, 2, 3 찾으러 갑니다. 2, 2, 3. 자, 두 번째 지문에 2, 2, 3. 자, 여기서 우리 뭐 찾았어야 돼요? On place of that. 이 친구죠? 오케이. 자, 2, 2, 3에 있는 친구 요거 한번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몰랐을 가능성이 좀 높아서 이런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추론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고 팁을 드리면은요. 얘를 그냥 밑줄이 쳐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없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동의어는 정답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저는 핵심 위주로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이 지문이랑 그냥 재밌게 놀 거예요. 자, 갑니다. 자, 우리는 뭐 하면 좀 기분이 좋을 것 같냐면 refund야. refund가 뜻이 뭐예요? 환불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 그래서 내가 환불 좀 해주고 싶어. 그런데 transportation이 뭐죠? 교통이잖아요. 가고 오고예요. to from이니까. 그 비치로 해변으로 가고 오는 이런 교통에 대한 필요성은 내가 써놨죠. 어디다가요? 그 패키지 브로셔에. 우리가 브로셔를 보면 쓸 수가 있어요. So, 그래서
그 금액은 리펀드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어느 정도 환불을 기꺼이 해줄 건데 그 교통수단과 관련된 건 좀 안 되나 봐요. 자, 그리고 우리의 그 핵심인 단어가 왔고. 자, 우리는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 10%의 할인을. 그러면 지금 제가 밑줄 친 거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앞문장에서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거요. 예를 들면 버스에 대한 비용은 환불이 안 돼요. 대신에 저희가 10% 할인은 해줄게요. 이거 어때요? 괜찮아요? 자, 그럼 84번의 정답은 뭐겠습니까? 84번의 정답은 A죠.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A, B, 데이빗의 단어는 어느 정도 의미를 잘 가질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이 세 개 중에 뭐 일정 단어를 모른다라고 하면 단어가 많이 부족한 겁니다. 다음 85번 가볼게요. 자, 85번을 좀 보면은요, 문제부터 확인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will이니까 무엇을 이 PC가 받을 거냐 이거죠. 어떠한 경우인지 가정을 해줘요. 자, 그녀가 신청을 하게 되면요. 이 그릭이니까 그릭이 이제 그리스인데 이 G 아일랜드 게터웨이에다가 sign up for를 하면 신청을 하면 받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보냐면요. 요거. 그렇지 않아요? 요거를 신청하면은 얻게 될 게 무엇인가? 자, A, 무료로 숙박. 너무 좋다. 무료 숙박을 주는가? 또는 추가적으로, 단어 어렵다. excursions. 얘가 여행이란 뜻인데요.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단어는 모를 수 있죠. 몰랐다라는 전제하에 풀어도 괜찮아요. 다음에 C, 가격을 좀 할인해 주는가. price reduction. 요건 꼭 알아야 돼요. 요거 디스카운트 있잖아요. 그죠? 요거 패러프레이징 자주 되거든요. 알아두세요. 혹시 몰랐다면. 다음에 데이빗 항공편을 업그레이드 해주는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뭐였을까요? 이 그린 아일랜드지를 찾았었어야 했을 겁니다. 자, 요 두 번째 지문과 첫 번째 지문 중에서 요 친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었을까요? 빠르게 한번 찾아보세요. 저보다 빨리 찾아보세요. 자, 갑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여기 있었어요. 잘 찾아봤어요? 자, 요 첫 번째 질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잠깐 생각해 보면은 얘 지금 불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쵸?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나는 계획 중이었거든. 예약하려고. 그 GIG를. 얘가 뭐였냐면 크루즈였나 봐요. 그 유람선 여행 있죠? 너가 제공해주고 너네 회사가 해주는 7월에. 자, 그런데 나는 확실하지가 않아. 이걸 내가 해야 하는지. 좀 불만이거든. 뭐 이런 거죠. 너가 7월에 하는 거 있지? 그거 내가 예약할까 말까? 지금으로 봐선 좀 확신이 안 가는데? 할까 말까? 뭐 이런 거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요 문장만 보고 고를 수 있는 건 없었고요. 자, 여기서 키워드로 잡았어야 됐던 건 뭐냐면요. 요거 7월에 제공해주는 요거였거든요. 자, 두 번째 지문에 보면은 얘가 쏘리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요거였죠. 자, 우리는 너한테 10% 디스카운트를 해줄게. 근데 뭐냐면요. 트래블 패키지인데 네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7월에 가려고 고려 중인 곳 있지? 그거 내가 10% 할인해 줄게. 이거죠. 그럼 여기서 연결되는 건 뭐예요? 요거 7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갑니다. 자, 85번입니다. 자, 85번에서 얘가 만약에 이 GIG, 유람선 요거 타려고 한다면은 얘가 받을 수 있는 게 뭐죠?
할인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85번의 정답은 뭐겠습니까? C죠. 오케이? 비단어 혹시 모른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냥 알아두면 좋겠지만은 실제로 막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어서 얘를 몰라서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이렇게 81번부터 85번까지 지문을 저와 함께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볼까요? 자, 보면은 1번, 2번 모두 어디서 첫 번째 지문에서 확인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3번과 4번은 모두 두 번째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85번은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을 봐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패턴은 뭐냐면요. 보통 초반부에 주어지는 이제 문제들은 첫 번째 지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더라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지문을 같이 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꼭 나오더라 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제 두 지문을 마무리를 하면서요. 쉬는 시간을 곧 드릴 건데요. 잠깐만 화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빨리 이 특강을 꺼버리고 싶겠지만 그냥 쉬고 싶겠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있습니다. 뭐였죠? 자,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방금 두 지문을 봤었던 거를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확인을 하는 과정은 문제를 보고 키워드를 본문에서 찾고 그거에 대한 핵심이 되는 문장을 읽고 어떻게 정답으로 추론할 수 있는지 이 과정을 내가 직접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해요.